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경호일주가 되겠습니다. 육식갑자 모든 일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호일주는 개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경호라는 말이 이 오화가 뭐예요? 동물로 봤을 때 말을 나타냅니다. 들판을 마구 달리는 그런 말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좀 추진력도 강할 것 같고요. 자유로움을 추구할 것 같죠. 말 같은 경우에는 막 들판을 달리고 싶어 하니까 자유로운 걸 추구하지 않을까. 이 한자만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호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경호일주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를 강의할 때 항상 일주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일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의 일주 강의를 보면 일주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일주에 의해서 사주가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제풀이를 잘 안 해요.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 경호라는 두 글자만 딱 적어놓고 칠판에다가 뭐 지장간은 뭐고 12운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고 막 이러면서 1시간 동안 떠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1시간 동안 계속 이제 집중해서 보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 다음에 그걸 이제 완전히 외웠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사주를 딱 풀어보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이 경호 일주를 공부한다 그래서 경호라는 이 한자 두 글자만 붙잡고 1시간 내내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사주팔자 8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주 구성이 일주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차피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갖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밑에 10년대운 1년운 즉 시기에 따르는 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주만 붙잡고 일주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막상 사주 분석할 때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일주가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똑같은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사람도 경호일주고 저 사람도 경호일주인데 단지 일주만 같단 말이에요. 다른 건 전부 다 다르고 그럼 그 두 사람 아무리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물론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확연히 드러나는 공통점은 없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일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 일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특히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같은 거 이런 것은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사주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그리고 10년대운 1년운 이런 거 갖고 분석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주를 강의하는데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춰야겠어요. 그 일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몇 가지 이걸 아시면 되고 예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예제를 풀어보시면서 이 일주의 특징을 찾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주를 공부를 하면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중에 경호일주인 사람의 사주를 딱 풀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호일주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호라는 일주가 나와 있는데요. 천간은 경금으로 되어 있고 지지는 오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주를 보든 처음에 볼 때에는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주뿐만 아니라 사주를 볼 때에도 이 사주가 양적인 성향이 강한지 음적인 성향이 강한지 처음에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만 봤을 때 경호라는 것은 위아래로 양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양적인 성향이 강한 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팔자에서 일주가 경호일주인데 나머지가 다 음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 일주만 봤을 때에는 밑에는 말을 나타내고요. 동물이. 그러면 말이라는 동물은 들판을 막 달리는 그런 동물이니까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경금이라는 것도요. 일반적으로 경금 일간이 뭐 군인이라든가 무력을 사용하는 뭐 그런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경호라는 기둥 그 자체가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신살에서는 장성살에 해당이 되고요.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경금이 방향으로 봤을 때에는 서쪽을 나타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백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백마띠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팔자가 세다고 하거든요. 60갑자 중에서 경호라는 것은 60년 중에 딱 한 번만 오니까 백마띠라는 것은 60년 중에 딱 한 해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경호년에 태어난 여성들은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자만 한 해에 한 50만 명 이상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팔자가 셀 일은 없잖아요. 따라서 일주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일주 기준으로 경호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팔자 센 여자들 엄청 많습니다. 팔자가 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생이 굴곡이 많다는 얘기예요. 경호 일주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팔자 센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이것이 백마를 나타냅니다. 지지에 간을 깔고 있잖아요. 이 관이라는 게 여자에게는 남편을 나타내고 남자에게는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직장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자가 지지에 남자운을 깔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이것이 충을 받는다든가 뭐 관사론잡으로 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남자운이 안 좋다. 남자 때문에 내 팔자가 꼬인다. 인생이 꼬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호일주인 여성들이 팔자가 세다는 게 대개 남자로 인해서 팔자가 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가 딱 있는데 그 여자가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러면 그 여자 보고 아유 팔자 세다 이런 얘기 하나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딴 살림 차리고 여자는 애들 혼자서 키우고 막 이런 여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팔자 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팔자가 세다는 것은 대개 남자운이 안 풀릴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경호일주처럼 지지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송운을 깔고 있을 때 이런 여자들이 이제 팔자가 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남자라면 지지에 깔고 있는 게 직장운을 나타내고 자식운을 나타내니까 직장이나 자식운과 관련돼서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데 남자라고 하더라도 이 지지가 뭐예요? 이 지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나타내잖아요. 배우자 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성운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일단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성운은 일반적으로 직장운을 상징을 하잖아요. 경호라는 그 기둥 하나만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조직 생활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주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직장 생활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경호라는 일주만 봤을 때에는 이것이 조직 생활에 적합한데 왜냐하면 일지에 직장을 나타내는 관을 깔고 있으니까 나머지 6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력이 강하고 여성들은 과거에 고생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들이 과거에 고생했다는 얘기는 백마띠 있는 여성들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팔자가 세다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따라서 옛날에 이제 이 경호년에 태어난 사람들, 경호 일주가 아니라 경호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과거에 고생을 했냐면요. 경호년에 백마띠인 여성들이 남자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고생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그런데 이 일주 자체가 어때요? 위아래로 다 양으로 되어 있고 또 말을 나타내니까 말을 안 듣죠. 들판을 막 달리는 말이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따라서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남편 말을 안 들을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경호라는 일주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에는 리더십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호일주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게 밑에 있는 이 오화가 도화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운성에서 목욕에 해당이 됩니다. 목욕이 뭐예요? 옷 벗고 목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성적이고 간능적인 걸 나타내요. 지지에 나와 있는 것이 남자운인데 이것이 또 이성적이고 간능적인 걸 나타내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바람피는 여자들도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이 경호일주 갖고 있는 여자들은. 그런데 옛날같이 이렇게 조선시대 같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추진력 있고 자유로움을 추구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당연히 추진력이 있죠. 말이 들판을 막 달리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하게 그냥 딱 달려가잖아요. 추진력 있죠. 그리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호일주는 팔자 센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재해석이라는 말은 현대에는 이제 성공적인 사람들도 많고 이 일주의 특성으로 봤을 때 현대에 잘 맞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호일주인 여자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예제를 보면서 이 경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일본 기업에 17년째 장기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일본계 기업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계속 한 회사만 다닌 거예요. 남편은 지방에서 사업하고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남편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여자는 엄청 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연봉도 높고 화려하고 술도 잘 마신다고 합니다. 주량이 소주 3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터프하고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 대할 때 자기가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밑에 부하 직원도 많을 게 아니에요. 막 소리도 크고 그리고 막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많고 자녀도 있고 이제 남편도 있는데 남자친구도 많고 그리고 여행도 좋아하고 술도 잘 마시고 그리고 현재 회사 그만두고 바리스타 사업을 할까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연을 받은 때가 2017년도였어요. 지금이 2020년도니까 이분 나이가 39살이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술년, 경술월, 경호일, 병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양의 관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팔자 8글자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팔통사주예요. 그러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여자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다소곳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일까요? 아니면은 남자답고 터프하고 배짱 있고 이런 스타일일까요? 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경호일주 자체가 지지에 관살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경호일주인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요. 22살서부터 31살까지 정미대운이거든요. 이때에 뭐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운은 없다고 봐야죠. 22살서부터 41살까지 20년간 보시면은 화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직장운을 나타내니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직생활 쪽에 알맞는 대운이라고 볼 수 있고 직장도 이제 좀 괜찮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장기 근속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요. 지지가 좌우충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궁이 깨지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남자가 지방에 가서 사업한다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분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남자친구도 많고 저녁 때 사람들 만나서 술도 많이 먹고 자기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도 크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주팔자가 모두 양으로 되어 있으면 경호일주 자체가 터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호일주 자체가 터프한데 사주도 다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터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돈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성운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지장간까지 없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대운의 흐름이 40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대체적으로 괜찮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호일주 여성으로서 그냥 자기가 사회에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멋지게 사는 여성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는데요, 부모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번째 남편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혼을 했다 그래요. 남자가 도박에 빠지면 뭐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남편은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여자가 벌어놓은 돈을 전부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고요. 현재 그 두 번째 남자가 만들어 놓은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때요? 엄청나게 남자운 없다, 팔자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령, 경진월, 경호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도 어때요? 사주가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양팔통사주예요. 그리고 지지에 이제 진술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똑같은 글자가 많죠. 위에는 경금이 3개가 딱 있고 밑에는 오화가 딱 있습니다. 이것을 자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주에서는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지에 이렇게 남자를 나타내는 오화가 나란히 있다는 건 뭐예요? 남자가 나란히 2명이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호일주 자체가 팔자 센 여성으로 유명하니까 남자 관계를 특히 유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요, 결혼 정년기의 대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경호일주에서 오화가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런데 25살서부터 34살까지 정축대운의 축오원진살, 35살서부터 44살까지 병자대운의 자오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자체가 사주 구성 자체도 남자운이 별로라고 봐야 되는데 흘러가는 대운까지 안 받쳐줬다. 완전히 경호일주의 그 나쁜 특성은 다 갖고 있다고 봐야죠. 경호일주는 팔자 센 여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살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런 여성일수록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남자 만나는 것도요, 이분 책임이 크다고 봐야죠. 사실 남자가 도박에 심하게 빠진다는 거, 이혼할 정도로. 그리고 사업한다고 여자 돈을 다 가져가고 막 이런 남자들 형편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이 여자분이 남자 보는 눈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보통 여자분이 아니에요. 현재 일본에서 고령의 일본 남자와 동거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나이가 많은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미인으로 미스코리아급이라 그래요. 젊은 시절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합니다. 남자 관계는 복잡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남편한테 헌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 많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방탕하게 보냈어도 이제 결혼을 딱 해가지고 내가 한 남자한테만 전념해야지, 그래서 잘 사는 여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놀아본 여자들이 막상 결혼을 하면은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도 헌신을 했는데 남편이 마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책이 없죠. 마약이라는 건 거의 끊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니까 남자가 마약을 한다, 이것은 같이 살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마약하는 남자를 만나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남자 관계가 많았으니까 저 남자가 좀 순진한 남자다, 괜찮은 남자다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딱 생길 텐데 어떻게 마약하는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2명 낳고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식은 이제 그 부모님한테 맡기고 이 여자가 일본으로 진출을 합니다. 친구랑 같이. 그러니까 남자를 꼬시려고 일본에 가서 남자를 꼬시려고 일본에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일본에 있는 남자들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만인의 여성으로 술집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분 성격이 아주 쾌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지나치게 쾌활할 정도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도 받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자식들 키우고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이제 돈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고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공한 제1교포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여자 인생도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하다고 볼 수 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남편은 마약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55살이에요. 55살. 2017년도에 사연을 받았고 현재 일본에서 만인의 여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 무술월 경오일 신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오일주인데 이분도 양적인 성향이 강하죠. 음은 2개고 지금 시주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더라도 화기운이 강하죠. 화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이것이 모두 관살입니다. 그럼 화기운 강한 여성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기운이 강하면 이게 불화자를 나타내니까 정열이 넘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좋은 말로. 그리고 좀 화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관살을 나타내니까 내 사주에 뭐가 많은 거예요? 남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관살이 너무 많은 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아예 사귀어보지를 못했다 뭐 이런 여성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딱 결혼하고 나는 내 남편 위에 딴 남자 뭐 사귀어본 적도 없어 이런 여자들도 많은데 이 여자분은 특징이 뭐예요? 미스 코리아급이래잖아요. 외모가. 그럼 이렇게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결국은 남자가 너무 많고 만인의 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오화가 이제 도화살인데 도화살이 2개나 있고 또 빨간색 화기운이 국가로 봤을 때 일본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어요.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도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되잖아요. 이것도 별로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 수기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건강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식을 부모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일본에 가서 계속 일만 했으니까 어때요? 자식들하고 정이 없겠죠. 자식 복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양적인 성향이 강하고 화기운이 강해서 화끈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 하나로 일본에 가서 성공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현재 사창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창녀예요. 그 사창가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집 여자들을 봤을 때 무슨 사롱 같은데, 사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카페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술집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술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588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동생과 자신을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나쁜 부모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여자가 남편하고 혹은 남자가 부인하고 싸우더라도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이혼도 잘 못하고 이혼하더라도 서로 데려가겠다고 막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누가 데려가든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부모님은 서로
서로 안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소녀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이 여자하고 소녀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녀 가장이 되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가겠죠.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일하고 학교는 그만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 뒷바라지 하다가 사창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재 동생이 고3이고요. 사연을 받았을 때가 이 여자분이 2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살이 됐겠죠.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여성입니다. 현재 이 당시에 이제 사연을 보내줬을 때 고3 여동생의 뒷바라지로 하는 일을 포기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창가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상태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다 보니 결혼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당시에 23살 23살이면 대학을 갔다면 한 대학교 3학년 4학년 한창 놀 때 이 여자분이 이렇게 인생이 꼬이다 보니까 결국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까지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면 여자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을해년 이모월 경오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도 양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경오일주가 팔자 센 여성이 많은데 특히 양적인 성향이 강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판을 달리는 말인데 그게 이제 양적인 성향이 더 강하면은 더더욱 거칠게 달리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어때요? 지지가 도화살인 오화로 쫙 깔렸는데 오화가 남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오화라는 이 글자가 3개나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2개만 깔려 있어도 자영이라고 해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화가 3개나 깔려 있어요. 남자가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2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때요? 관사론잡, 전형적인 관사론잡이고 안 좋다고 봐야죠, 남자분이.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토기운이 없습니다. 사실 남자든 여자든 어릴 때는 누가 최고예요? 나하고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아버지보다는 엄마죠, 어머니.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엄마 복이 없다, 엄마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혼해서 어디 나가버렸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어머니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없고 인성운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복도 별로 없다고 봐야죠. 이때가 이제 2017년도니까 2010년대에 이분이 이제 소녀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막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6.25 전쟁 끝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2010년대에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도 그만두고 여자가 사창가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복도 없다고 봐야 돼요. 관사론잡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이라는 게 월간에 하나 있고 연간에 하나 있고 일지에 하나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분처럼 3개가 나란히 있는데 똑같은 글자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관사론잡이 더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주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분이 식신상간운은 강하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약합니다. 식신상간운이 3개인데 재성운은 하나죠. 그것도 연간에 하나 딸랑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이 사주가 극신약한 사주잖아요.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하나가 있고 이 사주에 나를 도와주는 토기운은 하나도 없죠. 금기운도 없고. 따라서 극신약한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내 힘을 빼는 오행, 여기에 수기운하고 화기운이죠. 어때요? 수기운하고 화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을 보면 10살서부터 19살까지 천간에 수기운이 들어오고 지지에 미토가 들어오는데 미토가 어때요? 오미 합이 되면서 화기운을 생성합니다. 10살서부터 19살까지 어때요? 대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지만 부모가 이혼하면서 이제 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식신상간운이 이렇게 강하면서 재성운이 없다는 얘기는, 식신상간운은 일하는 운이고 재성운은 결과물인데, 일은 많이 하는데 한다고 해요? 결과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 자체가 실속이 없다. 실속이 없고 고생 많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식상운이 강하고 결과물인 재성운이 약한 사람이 특히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에 대운이 안 좋게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생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으면 세상에 대해서 좀 아니까 자기가 돈도 벌려고 하고 그러면서 노력을 하는데, 어릴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딴에는 막 한다고 하면서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상운은 많으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대운이 어릴 때 안 좋게 들어올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사주를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주에 학문운을 나타내는 인성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운을 보면 갑신대운인데 천간이 갑경충으로 어때요? 재성운이 깨지잖아요. 30살 정도 되기 전까지 20대에는 남들이 못한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검정고시를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20대에 이제 동생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본인이 못한 공부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제를 든 이 여자분도 어때요? 인생에 굴곡이 많다, 팔자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호 일주를 갖고 있는 여성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 운이 안 좋고 또 그 밖에 환경이 안 좋아서 팔자 센 여성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극신약한 사주고 부모 운도 안 좋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죠? 지금 15살이에요. 이분의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 여자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 친구분이 저에게 사연을 신청하셨는데, 이 딸내미가 초등학생 때부터 교우 관계로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는 말썽을 일으키다가 전학도 여러 번 갔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중학교를 다 다니셨잖아요. 말썽 일으켜가지고 전학을 여러 번 갈 정도면 문제야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을 통해 불량 학생들과 만나갖고 가출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전학을 해도 그 학교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 전학 통보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학도 갔는데 거기서도 잘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게 이제 대한학교나 아니면 필리핀 같은 그런 나라로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구술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 엄마가 신청하신 친구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해요. 주인공인 이 딸내미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딸내미의 인생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사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년, 임수월, 경호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여자분도 양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특징을 찾았어요. 아, 경호일주면서 양적인 성향이 강한 여자들이 팔자가 좀 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원이 나란히 두 개가 있죠. 이걸 봤을 때 어때요? 아, 이 여자애도 이제 결혼할 때 이혼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기운돌, 토기운돌,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셋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데요. 식신상간운이 3개나 됩니다. 반면에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실속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식신상간운이 일하는 운인데
일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 뭐 공부를 한다든가, 성인들 같으면 직장을 다니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하여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 식신상간혼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일을 했으면 뭐예요?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일을 했으면, 직장 다녔으면 뭐 보수를 받든가, 학생들이 공부를 했으면 뭐 자격증을 따든가, 졸업장을 받든가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거든요. 신약한 사주니까 당연히 내 힘을 빼는 이 수기운은 기신운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럼 5살서부터 14살까지 기신인 수기운만 위아래로 들어왔어요. 계대운이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잘 보세요. 15살서부터 24살까지 갑자대운이 어때요? 천간지지가 다충을 받습니다. 천간은 갑경충, 지지는 좌우충. 이렇게 천간지지 다충을 받을 때 어때요? 엄마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대운은 어떠냐? 을축대운인데 천간은 을경합이 되면서 지지는 어때요?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축오 원진살이 되면서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돼요.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30대 중반 정도 될 때까지 운이 안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대운만 봤을 때에는 이 여자분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부모 속을 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한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는 그 행동 자체가, 생활 자체가 실속이 없다는 얘기고,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고, 시간 낭비한다는 얘기고,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뭐 청소년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라든가 이럴 때에는 아직 사회에 진출을 한 것도 아니고 뭘 모르잖아요. 걔가, 그 사람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지. 그러다 보니까 사주 구성도 그렇고 대운의 흐름도 안 좋다 보니까 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정신 차릴 수 있겠죠. 정신 차릴 수 있다고 봐요. 이 지장간에 보면 여기에 이제 재성운을 나타내는 을목도 미토 안에 하나가 들어있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린 시절에 너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20대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안 좋으니까 외국에 보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거주지를 바꾸면 어떻다 그랬어요. 운이 바뀌니까 외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면 부모가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애들을 갖다가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아이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일단 20대 같은 경우에도 축술미 삼형살이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도 천간지지 다충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일단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교의 일주론 강의 경호일주였습니다. 오늘 예제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